군생활 중 근무지 이탈 조사를 받는 순간 대부분은 잠깐 나갔다 온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은 지휘 통제 체계를 무너뜨린 엄연한 군용법상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보직해임, 평정, 진급까지 군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오늘은 군용법 전문 변호사인 저 변경식 변호사가 군대에서 근무지 이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조사, 징계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무지 이탈은 많은 군인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군용법 위반입니다. 무단 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그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본 죄는 군용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급자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용품 가지러 잠깐 관사에 갔을 뿐 등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가가 없었다면 모두 근무지 이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시간과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5분이든 30분이든 부대 바로 앞이든 2km 떨어진 곳이든 군은 지휘관의 통제 여부만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단 이탈은 잠깐, 찰나의 실수가 아닌 군의 지휘 통제 체계를 흔드는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지 이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 들른 경우, 보고 없이 관사에 들렀다 복귀한 경우, 점심시간 중에 외부 이동, 간부의 업무상 이동을 오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우, 복귀 시간이 지연된 경우 등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관도 알았겠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무 이탈이나 무단 이탈로 상담하다 보면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5분, 10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만큼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중하게 처벌받는 사안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사건 개요를 쫙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 시간과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지휘관 연락은 가능했는지, 이동 경위에 고의성은 있었는가, 임무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직책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등등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도 매우 단기간 이탈한 것이고 업무 공백이 없었다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여기서 잠깐 간부님들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단 이탈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자체로만 보면 다소 경미한 범죄로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간부님들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처벌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짧은 단기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부님들은 재적 사유에 해당해서 강제전역이 되니까 말이죠. 따라서 병사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간부님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초기에 대응하셔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지 이탈은 형사처벌도 받지만 징계처분도 참 높습니다. 군인사법상 군인의 성실성, 근무기간, 지휘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병사는 견책부터 근신, 휴가단축, 감봉, 군기교육, 강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간부는 견책부터 근신, 감봉, 정직, 강 등, 해임, 파면, 처분 등의 징계는 물론 보직해임, 진급제한, 장기복무 탈락, 평정, 인사기록 불이익,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회부 등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더욱 가중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꼭꼭 상관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고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무지 이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조사관 앞에서의 말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첫 번째, 군무 기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됩니다. 군무 기피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군무 이탈죄가 성립하는지 무단 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 법정형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진술로 잘 설명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이탈했으나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죠. 두 번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동기 소명이 필요합니다. 부대 내의 가혹행위나 상관의 부당한 지시, 가족의 위급한 상황 등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진지한 반성 및 적극적인 재복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유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어찌되었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규율 위반 행위는 없을 거라는 재범 방지 서약 등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직업군인인 경우 군무 이탈로 인하여 제적되어 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남은 군 생활을 성실하게 타의 모범이 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 등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군무지 이탈은 많은 군인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군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지휘 통제 체계를 흔드는 군형법 위반이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진급, 평정, 보직, 장기 복무까지 군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절차의 위법성 입증, 감경 사유 제시 등을 통한다면 선처나 징계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근무지 이탈은 물론 보직해임, 징계 항고, 소청심사 등 군 형사 징계, 행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 복귀, 징계 감경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 사건에 휘말렸다면 저 군형법 전문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군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